자, 안녕하세요. 자, 올림피아드 이번에 이제 찍어볼 강의는 2020년 KMO 중등부 1차 풀이 영상인데요. 저번 시간에는 이제 2021년 KMO 풀이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때 좀 난이도가 쉬웠죠, 아무래도. 작년 같은 난이도는 좀 특이한 해였었는데 아무래도 좀 시간도 적고 이게 온라인이다 보니까 약간 학생들을 변별력을 과거에는 좀 난이도에서 갈랐다면은 이번에는 좀 2021년에는 약간 순발력이나 문제를 얼마나 좀 정확하고 빨리 풀 수 있는지 그 문제의 핵심이 뭔지 그런 거를 캐치해내는 게 2021년에 KMO 추세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게 뭐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2020년 같은 때는 처음으로 KMO를 온라인으로 봤었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는 제한 시간이 3시간인데 문제 수는 25문제였어요. 거기다가 원래는 올림피아드가 KMO 2차를 제외하고는 뭐 몇 교시 몇 교시 이런 게 없었는데 이제 이때는 1교시, 2교시, 3교시를 하면서 이렇게 문제를 좀 나눠서 봤거든요. 어떻게 나눠서 봤냐면은 1교시가 아마 1번부터 10번까지 했고 2교시가 아마 11번부터 뭐 17번까지인가? 18번까지일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하고 3교시에는 19번부터 25번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 난이도를 이렇게 4점, 5점, 6점으로 배치하면서 이제 그렇게 교시별로 나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학생들도 막 적응을 못 해가지고 시험을 못 보는 케이스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난이도가 또 엄청 쉽진 않았었거든요, 사실. 작년에는 정말 쉬웠는데 재작년 2020년 KMO는 별로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 KMO가 출제되면은 2020년 정도로 아마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뭐 사실 아무도 모르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잘 모르는 그런 거니까 그냥 열심히 공부하셔서 어떻게든 시험을 나와도 어떻게 시험이 나와도 그냥 다 풀겠다는 마인드로 시험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지금 1부, 2부, 3부로 끊어서 볼 건데 1교시 1번부터 10번까지 영상을 찍고요. 그 다음에 11번부터 18번까지는 두 번째 영상에서 뵐 거고 그 다음에 19번부터 25번까지는 3교시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알겠죠? 이게 평상시에 수업할 때는 별로 떨리지가 않는데 이걸 또 유튜브에 올린다고 생각을 하면 살짝 떨리긴 해요. 그냥 뭐 쉬엄쉬엄 저도 사실 지금 오랜만에 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KMO 2020년 거를 이 당시에 이제 시험이 나오고 나서 그때 풀었었는데 간만에 한번 다시 풀어보면서 설명을 하려는 거니까 그냥 한번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1교시 문제부터 스타트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을 볼 건데요. 얘는 원래 뭐 보통 어려운 문제들은 기하 프로그램으로 보는데 아닌가? 기하 프로그램으로 봅시다, 여러분. 그래도 나름 유튜브 강의인데 프로그램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낫겠죠? 잠깐만요. 자, 프로그램을 좀 갖고 왔습니다. 자, 요 그림으로 한번 보면서 할게요. 자, AB하고 AC하고 같대요. 뭐 대충 일단 그려줍시다. 자, AB하고 AC하고 같아요. 여기가 A, 어이구, A. 여기가 B, 여기가 C라고 합시다. 이때 BC 위의 점 D를 잡을 건데 ADC를 120도가 되도록 잡겠대요. 그래프를 약간 좀 이런 식으로 그려줄게요. 요렇게. 자, 요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ADC가 120도가 되도록 잡자. 그 다음에 뭐 C의 이등분선과 AB의 교점을 2라고 하자. 정확하게 작도는 안 할게요. 뭐 굳이 뭐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할 필요는 없어서 D 그 다음에 여기가 2라고 하자. 이때 뭘 구하는 거예요? 각도 DEC를 지금 구하는 게 문제죠. 자, 그러면은 요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DEC를 구하는 건데 각도 길이를 지금 뭐라고 줬죠? AB하고 AC가 같고 B가 40도래요. B가 40도. 그 다음에 이등변 삼각형인데 지금 C가 각이등분선인 거죠.
그러면은 여기가 20도, 20도가 되네요. 그 다음에 ADC가 120도라고 줬으니까 여기는 또 몇 도가 돼요? 20도, 20도, 120도, 그 다음에 20도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또 몇 도가 돼? 80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DC를 구해야 되는데 얘를 한번 아이디어를 좀 잡아볼까요? 아이디어를 잡아볼 건데 여기서 지금 각 이등분선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요 A하고 요 A라는 점하고 E라는 점하고 D라는 점하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K라고 합시다. 여기를 K라고 해가지고 이 A, E, DK가 한원이 되도록 A, E, DK가 한원이 되도록 이렇게 K를 한번 잡아봅시다. 자, 이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요 각도 DKE가 몇 도가 돼요? 여기가 80도가 되죠. 그럼 여기가 80도가 되면은 우리가 결국에 지금 DEK하고 뭐하고 같은 거니까 지금 현재 DEK하고 각도 DAK가 같은 거니까 우리는 DAK만 구해주면 되죠. 근데 잘 생각해봐요. 여기가 80도면은 결국에 여기 각도 CDK가 몇 도가 됩니까? 각도 CDK가 60도가 되고 그러므로 DK는 뭐가 돼요? 각 이등분선이 되죠. 그럼 끝났죠. 왜 끝났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P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결국에 DP 대 DC는 뭐가 돼요? DP 대 DC는 각이등분선 정리에 의해서 AP 대 AC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 DP 대 DC는 이미 뭐예요? 요 각이등분선이니까 PK 대 CK죠. 그러면은 PK 대 CK가 AP 대 AC라는 거는 결국에 AK도 뭐라는 거예요? 각 이등분선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 각도 PAK가 몇 도가 돼요? 10도가 되겠죠. 그러므로 각도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CED는 몇 도가 된다? 10도가 된다. 그래서 정답이 뭐다? 10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간단하죠? 물론 이 한원인 걸 잡는 아이디어가 그렇게 만만하진 않았지만 뭐 시험 시간에 좀 고민하다 보면은 나올 만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아니면은 좀 다르게 푸는 방법도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얘는 오히려 좀 캐치해내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이 2라는 점이 뭘지를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2라는 점은 뭘까를 잘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 요 CA라는 직선을 쫙 그었을 때 요 외곽이 지금 몇 도예요? 80도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외곽이 80도죠.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20도잖아요. 그다음 여기 80도, 80도, 180도가 돼야 되니까. 야,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여기 20도, 여기 20도고 여기 80도, 여기 80도야. 그러면은 E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는 거예요? 삼각형 CAD의 뭐라고 할 수 있어? 방심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은 결국에 각도 CED는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에 CAD의 절반이겠죠? 근데 CAD는 지금 20도니까 그러면은 결국에 얘는 바로 몇 도다? 10도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되게 간단하죠? 좀 약간 허무한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 이가 방심이라는 거를 바로 캐치해내기는 또 쉽지가 않아서 그죠? 뭐 이가 이제 방심이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아니면 이렇게 봐도 되죠. 뭐 여기가 몇 도죠? 여기가 이제 30도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친구하고 같아지니까. 그럼 뭐 여기가 몇 도죠? 120도, 20도니까 140, 여기가 40도죠? 그래서 10도다. 뭐 이렇게 봐도 되고 볼 수 있는 방법은 많죠. 뭐 마음에 드는 풀이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그냥 바로 봅시다, 여러분. 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x 더하기 2y는 40을 만족하는 양의 정수 xy래요. 야, 그러면 x하고 y를 볼 텐데 일단은 이 x를 잘 보면은 얘는 40 빼기 2y죠. 그러면 x는 일단 뭐보다 큰 거야? 0보다 큰 거고 40보다 작은 거죠.
아, 그러면은 y는 1 이상이고 그 다음에 몇보다 작거나 같아요? 19보다 작거나 같겠죠. 자, 그러면은 결국에 x 빼기 33 곱하기 y 빼기 17은 뭐라고 둘 수 있다? x가 40 빼기 2y니까 대입해주면은 7 빼기 2y 곱하기 y 빼기 17이죠. 뭐 이거 안 바꿔도 되는데 저는 좀 거슬려서 바꿀게요. 자, 얘는 절대값이니까 우리가 그냥 절대값 2y 빼기 7 곱하기 y 빼기 17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로 바뀌죠. 자, 그러면은 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지금 현재 그래프가 여기가 2분의 17인 거고 여기가 17인 거잖아. 근데 절대값이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결국에 이 2차 함수 같은 2차 함수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모든 함수에 모든 함수라고 하면 또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중등 범위 안에 있는 모든 함수에서 최대값하고 최소값은 언제가 나와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순간, 즉 요런 이걸 극값이라고 하거든요. 요러한 극값인 순간 아니면 꼭지점, 꼭지점인 순간 아니면은 어떤 경우? 이 양끝점인 경우겠죠. 최대 아니면 최소가. 근데 여기서는 이제 최대를 분석하는 거니까 뭐만 찾아주면 돼? 양끝점 y가 1일 때와 y가 19일 때와 여기서의 꼭지점은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얘는 2y제곱 빼기 41y 플러스 블라블라잖아요. 근데 얘는 꼭지점이 뭐예요? y가 4분의 41이고 얘는 10.25인가요? 뭐 이렇게 되죠. 어디하고 가까워요? 10하고 가깝죠. 그러면 너네들은 뭐만 알아보면 돼? y가 10일 때만 알아봐주면 되겠죠. 이때가 꼭지점은 아니지만 꼭지점하고 가장 가깝잖아요. 자, 그러면은 결국에 뭐 대입을 해주면은 답이 뭐가 나오죠? 뭐 y는 1 넣어주면은 이때는 뭐 나옵니까? 5 곱하기 16이니까 80이 나오고 19 대입해주면은 숫자가 좀 더럽네요. 31 곱하기 2니까 62인가요? 계산은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자, y는 10 대입해주면은 13 곱하기 7이니까 91이죠. 그러므로 최대값은 뭐가 돼요? 91이 된다. 그래서 얘는 정답이 91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 얘는 산술기하로 풀어줄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사실 좀 복잡해요. 왜냐하면 산술기하는 그 양수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좀 따져줄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산술기하로 풀 수 있긴 하지만 얘는 그냥 2차 함수 그래프적으로 분석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훨씬 깔끔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예각삼각형 ABC의 외심을 O, 각 A의 이등분선과 변 BC와 만나는 점을 D, 삼각형 ABD의 외접을 이렇게 샥샥샥 했을 때 각도 DB는 몇 도인가? 이렇게 구하는 문제죠. 지금 잠깐 멈추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지금 각도를 체크해 보면은 잠깐만요. 몇 도였었죠? 52가 14, 52가 14고 여기가 18도예요. 그 다음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DBE잖아요. 자, 그럼 DBE를 한번 이렇게 그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X라고 해주면은 얘도 뭐예요? X죠? 원주각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얘가 32잖아. 그럼 얘가 32도면은 얘는 몇 도입니까? 어디 갔어? 각도 BAO. 이 BAO는 몇 도예요? 90에서 32 뺀 게 뭐죠? 58인가요? 58도죠. 그 다음에 여기가 몇 도야? 여기가 외심이니까 18도잖아요. 뭐 그럼 끝났죠. 그럼 끝난 게 각도 DAC가 몇 도예요? 각도 DAC가 몇 도냐면은 58도 더하기 18하고 나누기 2를 해주면은 38도인가요? 그럼 38도가 되니까 얘는 몇 도다? 20도다. 아, 그럼 얘가 20도가 되니까 그러므로 각도 DBE는 몇 도? 20도가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얘는 좀 자명한 건데 요 외심에서 있을 때 요각하고 요각의 합은 90도죠. 뭐 이거는 각계산으로 간단하게 보여주면 되는데 AA
B, B, C, C라고 해주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뭐니까? 90도니까.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자, 4번을 볼 건데 정수계수 2차 다항식 fx 중에서 얘를 만족하는 걸 보여라. 자, 얘는 원래 그냥 아무렇게나 풀어도 돼요. 뭐 푸는 방법은 누구나 똑같이 생각할 거야. fx를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고 놓고서 그냥 숫자 대입해 준 다음에 a하고 이런 거 b하고 c하고 찾아주고 어느 정도 한 형태로 나타내 준 다음에 f18 5자리 양의 정수니까 5자리 양의 정수면은 뭐 예를 들어서 10의 4승보다 크거나 같고 10의 5승보다는 작은 거죠.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f-5를 대입했을 때 -5고 f11을 대입했을 때 11이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넣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는 게 -5하고 11이라는 거잖아. 아, 그러므로 fx 빼기 x를 a 곱하기 x 플러스 5 곱하기 x 빼기 11로 놔주면은 상당히 편하겠죠. 그러면은 결국에 뭐 fx는 근데 이래도 뭐 계산은 복잡해요. ax 제곱 빼기 6ax 빼기 계산을 잘 못해가지고 55a 플러스 x니까 얘는 ax 제곱 더하기 1 빼기 6a의 x 빼기 55a가 되죠. 뭐 만일에 계산 실수가 있으면은 좀 너그럽게 넘어가 주세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바보네요. 이거를 굳이 대입할 필요가 없었어. 나 왜 그렇지? F18은 그냥 여기서 대입해 주시면 되죠. 18 더하기 A 곱하기 23 곱하기 5가 아니고 7이죠. 계산을 제가 진짜 못해요. 그러므로 얘는 161A 플러스 18이 되고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10의 4승보다 크거나 같고 10의 5승보다 작은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 18로 빼주고 161로 나눠주면은 A의 범위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는 개수를 구해주면은 총 몇 개가 나온다? 560개가 나온다. 요거는 직접 풀어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얘도 뭐 간단한 문제였어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걸로. 다만 요런 거 이제 fx를 그냥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고 놓고서 이 값을 대입해서 계산해주면은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니까 좀 복잡하잖아요. 어차피 변수가 a, b, c 3개인데 여기서 주어진 조건은 2개밖에 없어서 한 문자로 나타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상당히 복잡하니까 만일에 이제 시간이 부족하다면은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지 그거를 항상 생각하셔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조금 더 좋은 선택일 겁니다. 알겠죠? 목이 자꾸 쉬네요. 코로나라 그런가? 자, 여러분 그 다음은 5번 한번 보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자, 5번 볼 건데 다음은 봉사활동에 지원한 착한 학생 4명의 학생 A, B, C, D. 성이 없어요. 자, 동그라미 기호로 표시했다. 4명의 학생 중 3명을 선발하여 서로 다른 3개의 어쩌고저쩌고를 배치하는 경우의 수인데 선발된 학생 일주일 중에서 하루만 작업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얘 보면은 얘는 좀 표가 아주 보기 좋은데 여기 월화수 있고 여기 목 토일 있죠. 사실상 금요일은 뭐 공휴일인가 봐요. 이건 뭐 아예 휴무일 생략이 돼서 딱히 생각을 안 해줘도 돼요. 그러면은 결국에 4명 중 3명을 선발하려면은 여기 1명 있고 여기 2명 있거나 아니면은 여기 2명 여기 1명 이렇게 있으면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1명 있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여기 1명 있는 경우는 4가지가 되겠죠. 왜? 월요일 A 수요일 B 월요일 B 화요일. 그러면은 여기서는 C가 만일에 목요일에 오면은 D는 어디가? 토요일 가고 C가 토요일 가면은 D는 어디가? 목요일 일요일 가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 여기도 4가지니까 곱해주면 총 몇 가지가 돼요? 16가지가 되죠. 자, 그 다음에 A에서 2가지를 골라야 되는데 A에서 2가지가 아니라 월화수 중에 2가지를 골라야 되는데 A가 월요일에 오면은 B는 화요일밖에 못 와. A가 수요일에 오면은 B는 2개 와. 그러면 여기서는 3가지고 여기서는 총 하나, 둘, 셋, 넷, 5가지니까 5가지. 그러면 곱해주시면 15가지가 되고 그러면은 결국에 정답은 뭐가 돼요? 16 더하기 15는 뭐다? 31이다. 그래서 정답이 뭐다?
31가지입니다. 오케이? 이해되시나요?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는 6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자, 2차 함수 y는 fx, 2차 함수 y는 fx가 있는데 ff-1이라고 ff5하고 ff17이 같대요. 자, 그러면 우리 f-1을 a라고 두고 f5를 b라고 두고 f17을 c라고 둡시다. 자, 그러면은 결국에 뭐가 같은 거냐? FA와 FB와 FC가 세 개가 전부 같은 거죠. 자, 그러면은 세 점이 같은 2차 함수가 있나 보다. 뭐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 여러분, 2차 함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죠? 요거 아니면 요거죠. 근데 어디다가 직선을 그어도 세 개의 점이 같을 수가 있나? 없죠. 그 얘기는 뭐예요? A, B, C 중 둘 중 하나는 값이 같다는 거죠. 근데 또 생각을 해보자. 꼭지점을 A라고 해봐. 그럼 그 두 값이 같으려면은 쫙 그었을 때 여기가 뭐 A-X라고 해주면 여기가 A 플러스 X여야 되겠죠. 아, 그 얘기는 뭐예요? 결국에 A와 B와 같다라는 소리는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는 소리니까 이 값을 더한 거의 절반이 뭐야? 꼭지점이라는 거죠. 자, 그럼 끝났지. 뭐 이거 구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우리 예를 들어서 F-1하고 F5하고 같은 경우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F-1하고 F5하고 같은 경우면 결국에 또 뭐야? X 좌표가 뭐가 돼? 5하고 마이너스 1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되죠. 그럼 그 값이 뭐가 돼요? 2가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인 경우는 F5와 F17이 같은 경우에는 뭐가 돼요? 꼭지점이 5, 17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은 11인가요? 그 다음 세 번째로 F-1하고 F17하고 같은 경우에는 또 뭐가 돼요? 8이 되나요? 16이니까? 맞죠? 그럼 2 더하기 11 더하기 8 해주면은 정답이 뭐가 나옵니까? 21이 나온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21입니다. 쉽죠? 그러니까 좀 문제를 풀 때 약간 생각을 해주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2차 함수일 때 두 점이 같을 수가 있나? 뭐가 좀 이상한데?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두 점이 같다는 아니 세 점이 이렇게 같다는 소리는 그러면 결국에 겹치는 포인트가 있겠구나. 그러면 그 겹치는 포인트를 또 생각을 해보니까 얘는 꼭지점에 대해서 대칭축이니까 결국에 우리가 이 함수 y는 fx를 일일이 대입하고 막 fx를 구할 필요가 없고 단순히 x 좌표만 딱딱 골라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7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7번을 볼 건데, 자, 그림을 제가 그려왔어요. 이렇게 중간중간 스탑하면서 그림 그리거든요. 자, 직사각형 ABCD에서 AB가 5고 BC가 3이고 변 CD 위에 2를 BA와 B가 되도록 잡자. 삼각형 ABE의 내저번의 반지름을 이렇게 셜라셜라 했을 때 60 곱하기 A 더하기 B. 자,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자, 그림이 이렇게 되는데 AB의 길이가 지금 뭐예요? 5가 되고 BC의 길이가 뭐예요? 3이래요. 그 다음에 BE의 길이가 뭐래요? 5라고 했어요. 이때 삼각형 ABE의 내저번의 반지름을 구하래 얘들아. 뭐 어떻게 구하냐? 대강 구해주시면 되죠. 자, 여러분, 삼각형 ABE의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3을 해주면은 2분의 15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주면은 뭐가 돼요? 4가 되겠죠. 그럼 D2의 길이는 1이 되고 이 친구의 길이는 3이 되고 이 친구의 길이는 루트 10이 되죠. 끝났지. 야, 봐봐. 그러면 삼각형 ABE의 넓이가 2분의 15인데 얘는 2분의 1 곱하기 4저번의 반지름 R 곱하기 10 플러스 루트 10이죠. 그러면 R이 뭐가 된다? 샥샥 10 플러스 루트 10분의 답이 이게 맞나요? 이거 정수가 안 나와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10 마이너스 루트 10으로 유리화 해주면은 90분의 15 곱하기 10 마이너스 루트 10이고 이렇게 해주면 6이 되겠죠? 뭐 구하는 거야? 이거 더하라고? 그럼 6분의 10에서 6분의 1 빼주면은 6분의 9가 되고 60 곱해주면은 정답이 뭐가 나와요? 90이 나온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뭐다? 90이다. 거의 뭐 중학교 수학이죠? 이게 애초에 중학교 수학이긴 하지만. 자, 그러면은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8번 조금 계산이 살벌한데요. 자, 8번 한번 천천히 봅시다. 자, 8번은 다음 시계값을 100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여라. 자, 시그마 그냥 쓸게요, 여러분. 이제 경시 공부하는 친구들은 웬만하면 시그마 전부 다 알고 있죠? 자, 그래서 한번 시그마 이쪽으로 한번 그냥 해서 써볼 건데, 자, 시그마 K는 1부터 100까지 가우스 12분의 K 제곱의 형태예요. 자, 근데 우리 K를 뭐라고 놓을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얘들아, 여기서 조금만 신중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신중하게. 자, 아무 생각 없이 하면은 K를 12A 플러스 B라고 놓을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K를 12A 플러스 B꼴로 놓은 다음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까? 없어요. K는 봐봐, 뭐라고 놓는 게 더 좋냐면은 6K 플러스 R꼴. 근데 왜 K가 두 번 나오죠? 마음에 안 들어. 여기 I라고 합시다. I를 6K 플러스 R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R도 몇부터 잡을 거냐면 R도 1 이상 몇 가지? 6까지로 잡읍시다. 왜 이렇게 잡아주냐면은 시작하는 게 0이 아니라 1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는 건데, 자, 그러면 우리 12분의 I 제곱의 가우스 값을 좀 분석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 얘는 3K 제곱 더하기 이 친구가 뭐가 되죠? 12KR이니까 KR이 되죠. 그 다음 플러스 12분의 R의 제곱이 되는데, 얘들아, 얘는 3K 제곱 더하기 KR이 밖으로 튀어나오고 그 다음 가우스 12분의 R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얘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가우스 12분의 R의 제곱을 좀 생각을 해주면은 R이 1부터 6까지 대입해서 더했을 때 뭐가 나와요? 잠깐만요. 어, 연락이 와가지고 그 R이 1을 대입해주면 0이 되고 R이 2를 대입해주면 0이 되고 R을 3을 대입해주면 0이 되고 R이 4일 때는 1이고 R이 5일 때는 2고 R이 6일 때는 3이 되니까 합쳐주면은 6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결국에 시그마 K가 지금 몇 붙어 있는 거야, 얘들아? K가 0 붙어 있고 100을 6으로 나눠주면 나머지가 뭐가 나와요? 16이 나오죠. 그럼 K는 0부터 16까지 뭐라고 써주면 돼? 요 3K 제곱 3K 제곱인데 이때 그 3K 제곱이 총 몇 개가 나와요? R이라는 게 1부터 6까지 있잖아. 그럼 총 6개가 되니까 6 곱하기 3K 제곱 플러스 R이 어디서부터 어디? 1부터 6까지니까 더해주시면 몇이 돼요? 2분의 6 곱하기 7이니까 21 곱하기 K가 되고 그 다음에 가우스 12분의 R의 제곱인데 이거 합이 뭐였어? 아까 6이었잖아. 그러면 얘를 6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선생님 뭔가 이상한데요? 뭐가 이상하죠? 우리가 지금 K를 16까지 놨다는 거는 어디까지 생각한 거야? 16 곱하기 6 플러스 6까지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102까지 생각을 해준 거잖아, 우리는. 그럼 우리는 뭘 빼줘야 돼? 여기서 빼기 가우스 12분의 101의 제곱 빼기 가우스 12분의 102의 제곱을 빼주셔야겠죠. 그럼 뭐 얘 계산하면 되죠. 뭐 얘는 18 곱하기 시그마 K는 0부터 16까지 K제곱 플러스 21 곱하기 시그마 K는 0부터 21까지 K 플러스 6 곱하기 17 빼기 요거 빼기 요거죠.
그럼 뭐 이 값은 직접 계산해 주시면 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공식 아시죠? 대입만 해주시면 돼요.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은 뭐다?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이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는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니까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정답이 뭐가 나오냐면요. 잠깐만요. 몇 번이지? 8번? 답을 안 적어놨네. 이건 뭐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답을 안 적어놔서 모르겠는데 이거 뭐 계산 뭐 열심히 해주세요. 아시겠죠? 누가 유튜브 여기 댓글로 정답 적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 9번 한번 보겠습니다. 3의 배수인 세 자릿수를 모두 나열할 때 숫자 7은 몇 번을 나타내는가? 자, 이거는 뭐 어떻게 해주면 돼요? 맨날 나오는 주제죠. 7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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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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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이렇게 써준 다음에 이게 총 몇 개 나오는지 그냥 그 개수만 조사해주면 되잖아요. 야, 7 네모 세모일 때 얘가 3의 배수여야 되는데 그러면은 요 네모 네모가 뭐에 이걸 더했을 때 뭐의 배수가 돼야 돼요? 3k 플러스 2꼴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도 3k 플러스 2꼴이 돼야 되겠고 얘도 3k 플러스 2꼴이 돼야 되잖아.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하고 어떤 경우하고 같아? 이 경우하고 이 경우하고 같죠. 왜? 앞자리가 0이 오면 안 되잖아. 그거는 똑같은 거잖아. 자, 그러면 앞자리가 0이 왔을 때의 개수가 여기 뒤에 뭐가 돼요? 2가 되고 5가 되고 7이 되죠. 그러면은 결국에 여기서 나오는 가지수를 x가지라고 해주면은 여기는 x-3가지, x-3가지니까 결국에 전체 가지수는 3x 빼기 6가지죠. 자, 그럼 x가지는 몇 가지가 나옵니까? 더해서 3으로 나누었을 때 2가 되는 거는 결국에 뭐 1부터 99까지 3k 플러스 2꼴만 찾아주시면 되잖아요. 그럼 k는 0부터 어디까지 있죠? 32까지 있으니까 33개죠? 그러면 x에다가 33을 대입해주면 정답이 뭐가 나옵니까? 99에서 6 빼주면 93번이 나오겠죠.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간단하죠? 그냥 좀 어떻게 최대한 요약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그냥 쑥쑥쑥쑥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자, 10번 같은 문제는 되게 무시무시하게 생겼는데 이런 문제 많이 좀 접근하신 분은 대충 감이 바로 잡히시겠죠? 오히려 형태가 복잡한 문제일수록 쉽게 풀리는 경향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숫자가 엄청나게 크고 복잡한 수야. 그렇다면 걔를 일반화시켰을 때 성립하는 그러한 문제가 상당히 많고요. 얘 같은 경우는 A1부터 A10까지 상식상 전부 곱하라고는 얘기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결국에 좀 지워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를 좀 분석을 해보니까 얘들아 3 플러스 3 마이너스 2 루트 2라는 것 자체가 루트 2 빼기 1의 제곱이잖아. 그러면 AN이라는 친구는 n 빼기 루트 2 빼기 1 곱하기 n 플러스 루트 2 빼기 1이라고 쓸 수 있고 얘는 n 마이너스 루트 2 곱하기 n 플러스 루트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an 플러스 1을 대입해주면 얘는 어떻게 되냐? 잠깐만요. 카톡 소리가 좀 크네요. 자, 얘는 어떻게 되냐를 생각을 해보면은 n 플러스 1을 대입해주면 얘가 뭐가 돼요? 얘가 뭐가 됩니까? 이 친구가 n 플러스 뭐 1 빼기 루트 2 빼기 1이 되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2 빼기 1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n 플러스 1 빼기 루트 2 곱하기 n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1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 형태가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AN하고 AN 플러스 1을 곱했을 때 어떤 게 없어져요? 어떤 게 없어지냐? N 플러스 루트 2랑
n 플러스 루트 2가 없어지죠. 그 다음에 n 플러스 1 빼기 루트 2랑 n 플러스 1 빼기 루트 2가 없어지잖아. 그러면 그 다음 것도 없어지고, 왜냐하면 봐봐. 지금 여기가 요렇게 없어졌다는 거는 결국에 여기도 요렇게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식으로 싹 다 내려가 주면은 결국에 남는 게 뭐겠어? A1일 때 값 구해주면 얘 뭐예요? A1일 때 이거 남는 거 이제 구해주면은 1 대입해주면 뭐 나오냐? 1 대입해주면 루트 2죠? 암산이 안 되네. 그 다음에 여기가 1 빼기 루트 2고, 그 다음 곱하기 A10이면은 여기 요 노란 거, 요 초록색 남잖아요, 마지막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10 대입해주면 뭐 돼요? 12 빼기 루트 2분의 11 플러스 루트 2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뭐 요거 계산을 열심히 해주시면 된다. 요거는 계산 알아서 하는 걸로 합시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정답을 구해주시면 뭐가 나오냐면요. 10번이죠? 97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유리화 해준 다음에 어떻게 블라블라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놨을 때 an을 놓고 an 플러스 1을 놓은 다음에 규칙성을 보니까 이 친구랑 이 친구가 없어지는구나. 그러면은 계속 그 다음 거는 이 친구랑 이 친구가 없어지고 계속 곱했을 때, 즉 A1에서 A10까지 곱했을 때 얘가 최종적으로 남는 거는 이 친구일 거고, A1에서 최종적으로 남는 거는 뭐다? 이 친구일 거다.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뭐가 좀 이상한데요? 이 막판에 설명을 좀 잘못했죠? 이 친구가 남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남는 거죠. 그래서 A1에서의 이 친구, A10에서의 이 친구를 곱해서 계산해 주시면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1교시 문제에서는 뭐 딱히 어려운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어려운 걸 떠나서 조금 이제 키포인트로 삼아야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볼록 함수에서 언제가 최대 최소인지 그런 거를 이제 좀 판단하는 게 좀 중요했었고, 그 다음에 기하에서도 그 방심인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냐, 아니면은 뭐 한원인 거를 너네가 보조선을 그어서 작도해 줄 수 있냐, 그런 게 좀 키포인트였고, 이런 10번 같은 문제, 즉 형태가 복잡하게 나오는 거,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항상 그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무슨 시험을 보는지.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거는 중등부 KMO 1차잖아요. 그럼 중등부 KMO 1차는 중등부 KMO 1차에 맞는 문제가 나와요. 절대로 계산이 너무 복잡하거나 풀이 과정이 엄청 늘어지는 문제는 안 나오게 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어떻게 하면 쉽게 아이디어를 잡고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그거를 항상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2교시 2020년 문제풀이에서 뵙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느라 고생하셨어요.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빠이빠이.